안녕하십니까. 채소일 농업TV의 채소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바이러스 예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총체벌레 바이러스가 왜 걸리느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걸리느냐 이거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바이러스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되게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식물에 걸리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많은 그 변이와 또 다양한 식물의 바이러스는 또한 그 900여 가지의 기주 통해서 바이러스가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동물이나 식물이나 정말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바이러스를 그러면 좀 더 예방하는, 우리 식물 바이러스는 어떻게 예방하면 걸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작물을 잘 재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지금 일반 현미경이라든가 다른 거로도 볼 수 없고요. 광학 현미경으로다가만 볼 수 있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도록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형태로다가 접촉독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걸린 바이러스 식물이 나올 경우에는 뽑아서 비닐이라든가 들어가서 뽑아서 그대로 나오셔서 묻거나 태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옆에 작물이 특히 노지인 경우에는 걸리면 옆에 비바람이 불면서 탄저병도 중요하지만 같이 접촉에 의한 바이러스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매우 접촉독이 위험하고 농부님들이 작물을 만졌던 소위 병에 걸린 바이러스에 걸린 기주식물을 손으로 만졌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나와서 다시 깨끗한 에탄올이라든가 이런 성홍수라든가 이런 쪽에 묻혀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올바른 예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식물들도 마스크 씌울 수는 없으니까 접촉하지 않게끔 당부드립니다. 보통 이제 건전한 육묘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는 육묘장에서 외부로부터 이제 잡초 같은 거 주변에 하우스면 하우스 주변에 잡초 제거할 때 같이 좀 해주시고요. 반경 5m 하우스 주변에 있는 잡초는 다 제거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 멀칭 비닐을 깐다거나 아니면 부직포 이런 것들을 깔아 주시는 게 좀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우스 내에서는 가장자리에 마구리 가장자리 같은 경우에 망실 또 500메시 좀 촘촘한 걸로다가 해서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총체벌레 많은 것 중에 총체벌레 진딧물 응애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를 매개를 하고는 있는데 특히 TSWV라고 해서 도마도 반전 미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칼라병 같은 거 그런 것이 다 거기에서 옮깁니다. 그래서 총체벌레가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내부로부터도 이제 화학 제품인 농약을 살포하는 것도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묘장 지금은 총체벌레가 1년 사시사철 하우스라는 시설을 통해서 계속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고요. 그래서 육묘 하시는 분들 또는 판매하시는 분들이 어렸을 때 육모를 나가기 전에 총체벌레, 진딧물 응애, 벌레에 의한 것을 충분히 방제할 수 있게끔 예방 위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보면 하우스 내에서 끈끈이 트랩 같은 것을 육묘 위쪽에 한 30cm 이내에 이제 설치해서 예찰을 하는 거죠. 총체벌레가 한두 마리 뛰면 여기 지금 많이 번지고 있구나. 이럴 때 빨리 농약을 통해서 빠르게 방제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포장 관리입니다. 전년도에 어떤 바이러스가 많이 했던 포장에서는 토양 소독이라든가 또 특히 총체벌레에 대한 예방 및 방제 살포를 충분히 해주시고요. 내외부로부터 하우스 내외부로부터의 잡초 제거가 또한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가서 번데기로다 또 월등하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미리 예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그 정식 전에 토양 내에 이제 월동 매개충 방제 또는 그 수시로 총체벌레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예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감염주가 발견됐을 때는 즉시 그 소구제역이라든가 처럼 또 사람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빨리 제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식물에서는 바이러스 걸린 것을 비닐일 같은 것으로 찌워서 나와서 버리는 걸로, 다른 식물이 접촉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모든 그 곤충들의 특성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클을 끊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 또 번데기, 그러니까 알에서 유충, 그 다음에 번데기, 또 성충, 이런 과정들을 완전 탈피하는 곤충들의 특성이 다 그런데, 또 약충으로 태어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수시로 그 세대를 끊기 위해서는 보통 이런 몸에는 온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연속 살포해 주시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철 그 활동, 산란기라든가 난기간이라든가 이게 빨라지고, 또 이 라이클 사이클이 빨라지는 걸수록 그때는 5일 간격으로 3번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서부터 품종을 그 종묘사나 이제 구입을 하실 때 씨앗을 구입을 하실 때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항성 품종인지 아니면 역병에 대한 저항성 품종인지 이런 것을 내병성계의 품종을 사시는 것도 하나의 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육묘 때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렸을 때 보약을 먹여서 나가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마 일반 방제의 한 50%를 좌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어렸을 육묘 정식 전에 약제 살포, 살균, 살충제에 대한 약제를 살포해 주시는 것이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예방의 하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